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20장 소득 불평등과 빈곤 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빈곤 완화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빈곤이라는 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세이프티넷을 설치할 필요가 있긴 해요. 자, 근데 빈곤의 원인을 좀 잘 봐야지 또 해결을 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근데 빈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회 또 경제적인 병폐와 관련이 있습니다. 빈곤한 가정은 또 노숙생활, 또 마약, 건강, 10대 임신, 문맹, 또 실업, 저학력 등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높습니다. 범죄의 희생자가 될 확률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곤이 다방면의 사회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빈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뭐가 있을까? 우리가 요렇게 볼 겁니다. 최저임금제, 그러니까 임금을 최저 수준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죠. 또 빈곤층에 대한 어떤 소득 보조라든가 마이너스 소득세와 음의 소득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소득세가 양의 소득세야.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죠, 정부에. 근데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것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위에 나와 있는 보조금을 받는 거랑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현물 보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최저임금제는요. 아시겠지만 취업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로 나름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니까 이득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임금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임금에서 저는요 그냥 한 달에 200만 원씩 받는 거 필요 없고요. 당장 100만 원만 받아도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자체가 실업 상태에 빠져서 일자리를 못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빈곤층의 소득 보조, 공적 부조라고 하는데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소득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TANF 이렇게도 얘기해요. TANF, temporary 거기 보시면 도와주는 거 assistance인데 needy family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소득원이 없는 가정의 어린이를 돕는 프로그램, 대부분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 혼자 집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또 SSI 등등 다양한 병이 들거나 몸이 불편한 빈민을 돕는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SSI라든가 이렇게 TANF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요. 무조건 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격 요건을 주기도 합니다. 부여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라든가 또는 몸이 불편하다는 등 다른 애로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자, 489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조하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냥 계속 거기에 안주하게 될 유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계속 궁핍한 생활에 그냥 빠져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소득 보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오히려 깨지는 거야. 이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혜택을 위해서 혜택의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을 위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러 막 이혼을 하기도 하고 빈민 중에 미혼 여성 아이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혼모의 발생을 유발할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빈곤층의 소득 보조로 인해서 가난한 미혼모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가난한 미혼모의 수가 증가하는 게 또 빈곤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대안은 좀 이렇게 이제 마련하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하면 보조적인 규제를 가합니다. 기간의 제한을 두기도 해요. 기간을 제한을 두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단락 볼까요? 빈곤층 소득보조가 수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곤층 소득보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빈민이나 미혼모의 삶은 어찌됐든 매우 힘겨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해 준다 해서 그런 삶을 자청할 사람이, 그러니까 야, 지금 빈곤한 상태, 이거 정부가 혜택 받으려고 일부러 막 이런다고? 야, 누가 이 길을 자청해서 가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자꾸 이렇게 뭐 자격 심사를 두지 말고 그냥 도와주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마이너스 소득세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이렇게 약자로 많이 써요. 자,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요. 소득이 낮은 저소득자에게는 오히려 보조금을 주는 소득세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의 소득세, 음의 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조금을 주는 거야. 근데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이 되면 자동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득세가 이렇게 세팅을 설계해 놨습니다. 소득의 3분의 1, 그래서 소득의 3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1.5만 달러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소득이 18만 달러인 경우,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18만 달러이다 이렇게 되면 자, 3618에서 6-1.5달러를 뺀 만큼 세금을 내는 거야. 텍스는 그래서 4.5만 달러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소득이 9만 달러라고 할게. 9만 달러. 그러면 소득의 3분의 1만큼이니까 3399 해서 3-1.5만 달러만큼, 그러니까 1.5달러만큼, 1.5만 달러만큼 세금을 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즉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만약에 소득이 4.5라고 할게요. 4.5만 달러. 이렇게 되면 3분의 1 하면 1.5만 달러잖아. 이때는 텍스가 어떻게 돼? 텍스가 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만약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1.5만 달러이면 소득이 1.5만 달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1.5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55에 0.5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5만 달러 하니까 텍스가 마이너스 1만 달러. 이거 마이너스 1만 달러라는 게 뭐야 이게? 보조금을 받는 거지. 보조금을 받는 거지. 마이너스 텍스니까.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보조금 이거는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기 기본소득이라고 보편적인 기본소득과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편적인 뭐 요즘 논의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바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보조금을 다 전 국민한테 주고요. 거기다 이제 세금을 이제 때리게 되는 거랑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가구에게 1.5만 달러의 소득을 다 지급하고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궁핍해지거나 부의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그래서 일할 의욕을 근로의욕이 저해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자,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무조건 재정적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사정과 무관하게 최저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까지 또 일을 더 하려는 유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대안으로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근로장려세제. 그러니까 일을 해야만 오히려 보조금을 받는 거야. EITC라고 거기 나와 있죠.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소득계층이라고 무조건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저소득계층인 경우에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현물보조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돈으로 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직접 식료품 아니면 주택, 의료 서비스 이런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여 생활 수준을 높이는 제도에게 현물보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어느 게 가장 바람직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돈으로 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우유를 사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꾸 뭐 마약을 사 먹고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술을 사 먹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491페이지는 아예 현물 보조는 뭐다? 그냥 우유를 사서 줘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써놔. 이 우유를 시장에서 되팔아 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뭐 술로 바꿀 수 없다.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뭐 감옥이 간다. 이렇게 되면은 할 수 없이 목마르면 그냥 술 먹고 술 땡기지만 우유를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현금 보조는 이제 선택의 폭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현금,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1페이지는 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야 내가 알아서 날 그렇게 못 믿어? 나한테 돈을 줬더니 내가 맨날 술만 먹고 막 이럴 거라고 봐? 나한테 줘도 나 우유 사 먹을 거야. 자존심 상하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조받는 사람들의 그 자존심을 너무 이렇게 긁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나 우유 필요하지 않고 빵이 필요해. 근데 왜 자꾸 우유를 주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네 번째 줄에 있죠.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알아서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돈으로 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아무튼 장단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빈곤의 대책과 근로유인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을 완화하는 정책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보조금을 조금씩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일을 안 해도 일을 해도 이렇게 되니까 누가 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얼마의 소득을 주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점차 줄여주게 되는, 거기 재미난 예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2.5만 달러의 최저소득을 보장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해서요. 2.5만 달러 미만을 벌던 사람들은 근로의욕이나 구직의욕을 상실하게 될 거지만 1달러 더 벌었을 때 다 이게 뺏기는 거잖아. 똑같은 소득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100% 내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아니 예를 들면 정부가 100만 원을 보조해 줬어. 근데 내가 만약에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100만 원 받는데 소득이 3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70만 원을 받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소득을 30만 원 벌면 10만 원 벌던 30만 원 벌던 50만 원 벌던 정부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100% 한계세율이 100% 다 세금으로 뜯기고 정부한테 100만 원 받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천천히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는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근로연계 복지제도 이런 걸 통해서 보조금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부가 제공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일하세요 했더니 저기요 저도 일하고 싶은데 자꾸 취업이 안 되네요.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 일하기 싫고 받기만 할 건데 그런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보조 혜택에 대한 지급 기간을 제한한다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494페이지. 자,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7번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소득세제를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A번이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냥 양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은 음의 소득세니까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8번. 자, 개인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보조금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된다면 내가 소득이 올라갈수록 보조금이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거기 D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의 실질 한계세율이 상승하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00만 원 최저소득까지 보조받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100만 원 이렇게 보조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득이 30만 원 되면은 정부한테 얼마의 보조를 받냐면 이 차이에 해당하는 70만 원 보조를 받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소득이 50만 원 이렇게 벌게 되면 이 차이만큼인 50만 원을 보조를 받게 돼.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이 올라가잖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 시 그냥 아이디어만 살짝 보세요. 보조금이 작아지는 거야. 보조금이 작아져. 보조금이 작아진다는 것은 작아지면 지는 것은 자 이게 뭐예요? 예 맞아요. 텍스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버는 족적 이만큼 벌었는데 정부한테 30만 원 다 갖다 뺏기고 50만 원 다 뺏기고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뺏겼잖아. 그 정부한테 100만 원 받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결론 거기 나와 있는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의 소득 분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왔고 플라톤 때부터 이상적인 이데아가 과연 무엇인가 가장 부자의 소득이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플라톤은 한 4배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배웠던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에서 정부가 시장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런 소득 재분배 불평등 이런 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앞에서 나와 있는 보조 정책이라든가 텍스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연습 문제 괜찮은 내용 많으니까 한번 잘 복습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